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3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환경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할게요. CS 버전에는 에센셜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에센셜 상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도구 상자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던 옵션 바도 사라졌죠. 여기서도 프로퍼티 속성창만 보이는데요. 다시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숨어있던 모든 도구들이 쭉 보이고요. 위쪽에는 옵션 바도 보이고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도 모두 보입니다. 더불어서 최신 버전이 CC 버전에서 보인다고 했던 프로퍼티 창도 같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창을 혼자 넓게 쓰니까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과 최신에 나온 프로퍼티 둘 다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메뉴를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일 텐데 문제를 푸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맞춰주셔야 될 텐데요. 문제지에 보이는 이 눈금자에서 표시되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이나 타입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를 쓰니까 그 단위들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지를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경의 색깔과 잘 구분이 안 되는 색이라면 이 친구의 색깔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개체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리저리 옮길 적에 그 중심점이 어디인지 끝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똘똘한 친구인데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개체가 어디 있는지를 길다란 막대로 쫓아다니면서 봐주는 건데 이렇게 막대가 쫓아다니면 좀 번잡스러우니까 이 친구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밝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밝은 테마로 바꾸시면 되는데 눈 많이 부시다 하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놓고 작업하셔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소원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문제 번호도 같이 붙이셔야 돼요. 1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을 100에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설정합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펙트는 300ppi입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상태에 보면 눈금자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걸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색상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모아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패널에 보시면 스와치라고 해서 색상 견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 모으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그룹의 이름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라서 굳이 이름은 안 줄게요. 그룹이 이렇게 생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색깔을 더 추가할 거니까 뉴 스와치 눌러주면 CMYK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창이 뜨죠. M20에 Y20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값들은 0일 거예요.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색깔이 이렇게 살구색으로 추가된 게 보입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뉴 스와치에서 색상값 넣을게요. 20에 탭키 눌러서 100.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는 맞춰 주셔야 해요. 얼굴 40 정도에 배치하겠다라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얼굴은 요 위쪽에다가 배치할 거고 몸통은 아래쪽에다 배치할 거다. 요 정도로 크게 구획만 나눠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얼굴 색깔은 스와치에서 뽑아놨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동글라미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머리카락을 계속 만드세요. 얼굴 뒤쪽으로 배치해야 되는 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이렇게 또 만들 필요 없이 갖다 쓰실 수 있고요. 입술 부분에 대해서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냥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펜슬 콕 찍으시고요.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채우는 색깔은 없고 선에 대한 색깔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색깔과 두께 값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의 끝자락이 둥글둥글 다듬어졌으니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값뿐만 아니라 라운드 캡도 씌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펜툴 이용하셔야 되겠죠. 펜 도구 들으시고요. 시작점 클릭,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당겨줍니다. 핸들의 방향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핸들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중심점을 콩 찍어주면 핸들이 잘릴 거예요.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변신시킬게요. 리플렉트 반사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집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크기 적당히 줄이세요. 몸통 부분에 대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지점은 여기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이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필요가 없죠. 핸들의 중심점을 콩 찍어서 자를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일단 대충의 윤곽을 만드시고 이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얼굴 부분은 움직일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을 테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서 이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자르는 기준선 만들어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는 기능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칼, 나이프 툴 이용해서 바로 자르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용을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 본인이 선택하고 작업을 하세요. 우선 제일 간단한 건 나이프 툴 칼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우개 도구 꾹 누르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예요. 누구를 얘를요 라고 선택하고 칼을 들으셔서 잘라주고 싶은 거 이렇게 자르고 싶습니다 라고 클릭해서 쭉 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칼집 난 거 보이시죠? 또 쭉 하고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 나눠진 거 너는 이라고 선택하고 색깔 적용하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칼을 들어서 나눠줄 거다. 선택하시고 칼을 들어서 나눠줄 거다. 근데 이제 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잘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말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펜툴로 그려주는 거예요. 펜 이용하셔서 지나가는 선 클릭해서 쭉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잘라서 요만큼이요 라고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이렇게 잘라줘야 될 선들 얼굴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선들을 따로 펜툴로 그려주시고요. 싹 다 잡으셔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CC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프로퍼티 속성창이 있어서 패스파인더가 바로 보이실 거고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없으니까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패스파인더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각조각 나눠졌으니까 하나씩 선택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결과물만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손 부분의 경우에도 펜도구 이용해서 그리실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물방울 브러쉬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툴 보시면 블럭 브러쉬 보입니다. 여기에서 브러쉬의 두께값 보시고요. 색상 살구색이죠. 이렇게 해서 두께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엔터키 옆에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셔서 더 굵어져라 가늘어져라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바로 팔뚝 만들어지죠.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가이드라인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지워줄게요.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알트 드래그해서 날개 부분 완성을 시켜주세요. 이 친구들도 한꺼번에 싹 다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체. 색깔 구분되는 거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자르셔도 되고 펜 툴 이용해서 선들을 기준선 잡아주고 자르셔도 되고 펜 툴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펜 툴이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같이 날개와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셔서 색깔값 맞춰주시면 이렇게 날개의 음영진 부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그냥 쑥쑥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다리 부분 얹어줄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스타트 툴 이용해서 별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쉬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별이 만들어져요. 별에 대해서 많이 뾰족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친구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죠? 별을 만들겠다라고 스타트 툴 그냥 콩 찍으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크기를 레디어스 반지름값 두 개가 입력되어 있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는 7.9, 8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이라고 하면 요 차이값이 많이 날수록 뾰족한 별이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값을 덜 나도록 크기를 8이라고 간주했을 때 반지름을 5라고 바꿔볼게요. 포인트는 별 5개짜리. 그러면 이렇게 별이 몽똑해지는 거 보이시죠? 옵션을 확인을 해보시고 별을 콩 찍어서 8과 4 절반 값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되는 건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가시면 그 크기를 플러스로 가면 바깥으로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면 안으로 축소가 됩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죠. 색깔을 바꿔줄 거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머리 위에 링을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타원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친구의 안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옵셋 패스 이용해서 축소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두 개를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빵 뚫렸고요. 일립스 다시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얘는 선만 있도록 해볼까요? 선의 색깔 적용을 해줬고요.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반만 들어갔죠. 일부분만 선택하는 거 다이렉트 셀렉션 위쪽에 있는 요 점만 콩 찍어서 지워주면 이렇게 두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동글동글 된 것 같으니까요. 선을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둥글게 라운드 코너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방향은 나중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에서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파일 처음에 주고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100에 8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문제번호 2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100에 80짜리 그대로 갈게요. 컬러 모드 CMYK의 이펙트는 300ppi입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금자 꺼내놓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더 많으니까요. 색깔을 몽땅 다 뽑아 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필요한 아이들만 그때그때 뽑을게요. 우선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시면 새로운 그룹으로 묶어서 만들게요. 뉴 스와치 그룹 이름까지는 줄 필요 없고요. 뉴 스와치 색깔을 추가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이 될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이 정도에다가 넘치지 않게 배치하겠다라고 선을 뽑아주세요.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대략 잡아줄게요. 네모지게 책을 만들 거고
책을 보시면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죠? 필요한 아이들을 정면에서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비스듬히 돌려주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돌릴 거고요. 이 친구는 리플렉트에서 반사,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시켜주면 되죠. 리플렉트, 로테이트 꾹 누르면 리플렉트 나올 거예요. 콩 찍어서 중심점은 요 책의 가운데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센터라고 이름이 보일 텐데 혹시라도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잘 보일 겁니다. 알트 클릭 위아래로 호리젠탈 이용하시면 위아래로 버티컬이라고 하면 좌우로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옵션 보시면서 작업하세요.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쪽에 무늬가 복잡하게 들어간 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군요. 사각형을 일단 그려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패널에 브러쉬 패널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중에서는 보이지 않죠. 숨어있는 아이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책꽂이처럼 보이는 친구 뿅 찍으셔서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하나 띄울 거예요. 쭉 길게 늘리시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찬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복잡한 모양 여기 있네요. 고딕이라는 거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선의 두께 값도 0.75라고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도 값을 0.75라고 바꿔보시면 아까 커다랗게 보였던 것보단 좀 덜 크게 보입니다. 크기를 살짝 줄여주시면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죠? 십자가 그려주실 때 가장자리가 모퉁이 둥글둥글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얼마나 둥글 건지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둥그러지는 걸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친구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간 크기 볼 수 있죠. OK 단추 누르셔서 적당한 크기 맞추시고요. 정면에 표지가 다 만들어졌으면 슈어 툴 이용해서 살짝 꾹 비틀어 줄게요.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슈어 툴이 보입니다. 이 친구를 1하고 선택을 하시고 슈어 툴 눌러 주셔서 점들을 쭉 하고 당겨 주시면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게요. 싹 다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슈어 툴 이용해서 당겨 주겠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사각형 이용해서 만드시거나 좀 구부러져 있으니까 펜툴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펜 도구 들으셔서 밑에 깔려있는 아이들은 대강 그리시고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선에 대해서는 색깔값과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꼭꼭 맞춰 주셔야 해요.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업하셔도 되는데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색깔하고 두께값을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성경책이 다 만들어졌고요. 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서 이 친구는 오브젝트 잠가 놓도록 하죠. 컵에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들에 대해서 단색의 경우에는 쭉쭉쭉쭉 스와치 패널에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요겁니다 라고 콩 찍어 주시면 아래쪽에 물감 색깔 보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CMYK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옵션 콩 찍으셔서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컵의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여기도 이렇게 반사시켜주면 되겠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펜툴 이용해서 나머지 이 컵 부분을 메꿔줘야 되겠죠. 가운데에 맞춤을 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 위쪽에 호리젠탈 얼라인 해주시고요. 이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지나가는 선 알트 클릭하시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프리뷰로 보세요. 위아래로 뒤집을 게 아니라 버티컬 양옆으로 뒤집을 거다. 카피. 합체해야 될 부분들 싹 다 잡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맨 뒤로 빼겠습니다. 알트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 정비율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한쪽만 조금 올려주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색깔이 지금 두 개만 주어져 있었는데 양쪽 끝단이 어둡고 가운데가 밝으니까요. 그라디언트 얘를 1하고 2개 선택하셔서 색깔 밝은 게 가운데 있어요 라고 옮겨 줄게요. 어두운 게 하나 더 필요해요. 알트 눌러서 단추를 쭉 당기시면 쌍둥이가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 맞춰줬습니다. ip사규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만 뾰족하니까요. 펜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입니다. 아래쪽만 뿅 찍어서 뾰족하게 ip사귀 하나 만들어 줬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 두 개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눌러가면서 반복하시면 ip사귀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요거를 효과를 이렇게 휘어지도록 구부려 줄게요. 이펙트 가시면 여기에서 워프라고 하는 꾸겨주는 아이가 있어요. 아크 무지개처럼 꾸겨줄 건데 이렇게 호리젠탈 방향이니까 새싹처럼 보이죠? 얘를 버티컬이라고 하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밴드 값을 조절해서 많이 휘어질 건지 조금 휘어질 건지 정하시면 되겠고요. OK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휘어진 모양 보이시죠? 하지만 요거는 실제로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돌려버리면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얘를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눈에 보이는 대로 확정해 줬어요.
반사를 시켜줄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카피, Alt 드래그해서 두 개를 복사, 컵 안에다가 복사해서 하얗게 넣겠습니다. 그림자 이펙트도 주겠습니다. 컵에 대해서만 그림자가 있고요. 요 잎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주실 때 잎사귀는 빼고 그룹으로 묶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그거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를 줄 거예요.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축소시킬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색깔값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점만 따로 살짝 밀어줄게요. 여기에서 그림자 부분 요만큼만 그림자가 져 있죠. 빵을 펜툴 이용해서 나누셔도 되고요. 칼을 이용해서 꿀렁꿀렁 나누셔도 되고요. 펜툴 이용해서 그림자 부분 나누셔도 되고 이렇게 잘 이어야 되는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패스파인더에서 나눠 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잡으시고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셔서 이 친구들만 색깔이 달라요. 이제 요 리본 모양도 브러쉬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선을 이용해서 그려 줄 거고요. 쭉 길게 선 그립니다. 그 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세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의 두께 값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Arrange, Send to Back.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다이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이리얼의 블랙이다까지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크기는 유추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글꼴 크기 맞춰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글자 살짝 날씬하게 해줄게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겠습니다. 글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이 글자 상태에서는 작업이 안 돼요. 문자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시면 OK 했을 때 이렇게 펜으로 그린 것처럼 패스로 인식됩니다. 이 친구를 칼로 잘라서 위아래 색깔 구분하시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나이프 툴 들으시고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꿀렁꿀렁. 그리고 나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지나간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애들만 색깔 바꿔줘야 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만 살짝 얇게 잡으세요. 그 아이들에 대한 색상값만 바꾸겠습니다. With a peaceful life 이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오너 패스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타입오너 패스는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는 거니까요.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펜툴이나 연필 이용해서 꿀렁거리는 선을 하나 만들게요. 연필 들겠습니다.
이렇게 꿀렁거리는 선을 만들어 줬어요. 눈에 잘 보이라고 색깔 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꿀렁거리는 선 위에다가 글씨를 쓸 거니까 타입 2 꾹 누르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이시죠? 여기 선에다가요 라고 꿀렁거리는 선을 정확하게 콩 찍어 주세요. 다만 선보다 글씨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잘려서 보여요. 글자를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을 나중에 맞춰주셔도 됩니다. 에이리얼의 레귤러 글자의 크기 13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순서라든지 배치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OK에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20에 80짜리로 갑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크기를 120에 80으로 바꿔줄게요. 컬러 모드가 CMYK인지 이펙트는 300ppi인지 확인하시고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서 표현을 해줄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터라고 하는 요 달걀 모양 보이시죠? 이스터 에그를 잘 만드셔서 패턴으로 쭉쭉쭉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패턴으로 만든 친구 먼저 색깔을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 뽑아서 요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범위 잡아 주셔야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 뽑았고요. 위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뽑았습니다. 이 안에다가 달걀 그리겠다 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만듭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점만 선택할게요.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 달걀처럼 위쪽만 뽕긋하죠. 중간에 지그재그로 지나가는 선들 보이시죠? 곡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자, 이렇게 만든 곡선에 대해서 지그재그 효과를 줄 건데 두께값이 좀 있어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조금 더 두껍게 갈게요. 색깔도 맞춰 주겠습니다. 하나 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맞춰 줄게요. 이 친구는 살짝 더 두껍죠.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지나가는 선은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지그재그 효과 줄 거예요. 사이즈 적당하게 줄이시고 개수 더 많이 늘리시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게 조절하세요. OK에서 적당히 배치하도록 하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효과만 준 거니까요. 그 모양대로 자르려면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윤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가느다란 선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죠. 주게 다시 한번 오브젝트에서 expand OK 하시면 이제 정말 면으로 인식된 게 보일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이 친구들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 나누시면 쓸데없는 이 조각들 지워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선들 여기 또 펜툴 이용하셔서 기준이 되는 선을 그려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이 아이들 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색깔 반사시킬게요. 리플렉트, 알트, 중심 좌우로 반사되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이렇게 해서 이스터에그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얘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패턴으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그룹으로 일단 묶어 놓을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살짝 기울여 줄게요. 기울인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턴에 보시면 메이크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결과물 보시면 살짝 달걀들이 떨어져 있죠. 여기에서 간격이 바둑판처럼 일정하긴 한데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크기가 서로 다를 거예요. 저랑은 다른 크기일지라도 그 크기보다는 살짝 크게, 저는 18이라고 되어 있는 거 20으로 바꿨더니 살짝 떨어지는군요. 위아래도 21이라고 되어 있는 거 23이라고 살짝 값을 크게 줬어요. 그랬더니 또 위아래도 이렇게 떨어지죠. 결과물 보시면서 그 값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 이스터라고 줄게요. 그렇게 만들겠다. 던 체크하고 나옵니다. 패턴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내가 만든 달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요거 써먹게 한쪽 구석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수녀님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얼굴 일부분만 선택해서 어깨 부분을 좀 줄이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필요한 점들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얼마만큼 얘를 어깨 줄일 건지 퍼센트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나머지 수녀님의 요 모자 부분을 펜으로 그릴게요. 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주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동글라미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입니다. 색깔은 뚜렷하게 잘 보이도록 색상 바꿔놨어요. 요걸 뚜껑처럼 띵 하고 덮어줄 수 있겠죠. 스마트 가이드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잘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 정리를 해줬어요. 바구니를 그리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랫부분만 크기 줄일 거예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 달걀 갖다 얹을게요. 손잡이 부분은 원을 커다랗게 그려서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죠. 손잡이는
위쪽만 필요하죠? 아래쪽은 필요가 없어서 일부분 지우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요 아래쪽에 있는 점만 지울게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아이만 남죠? 선의 두께값 두껍게 줄 거고 라운드 캡 씌워서 마무리. 안쪽에 선 부분도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요. 불필요한 부분들,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줄게요. 선에 대한 색깔과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점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딱 보기에도 점선으로 보이시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혹시라도 이 대시드 체크하는 칸이 안 보인다면 옵션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대시 체크를 했는데 저희는 12만큼 가고 12만큼 떨어지는 단순한 선이었고요. 여기에서는 길게 가고 짧게 가는 게 좀 불규칙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선의 모양을 살펴보자면 일단 짧게 선 점처럼 보이는 친구부터 시작해 볼게요. 짧은 선이 가고 있고요. 짧게 쉬고 있고요. 긴 선이 가고 있네요. 다시 짧게 쉬고 있고요. 중간선이 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짧은 아이가 있어요. 색깔 바꿔서 다시 짧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쉴 거고 길게 가요. 짧게 쉴 거고 중간만큼 가요. 요만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거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반복되는 지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간격을 얼마만큼 줄 건지를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짧게 가는 걸 한 3 정도 간다라고 가늠할게요. 짧게 쉬는 것도 3만큼 간다. 길게 가는 건 선이 좀 길어야 되니까 뭐 8만큼 간다. 그리고 다시 짧게 쉴 거죠. 중간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한 4 정도 갈까요? 길게 쉬는 거니까 8만큼 쉴게요. 요거는 값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짧은 것과 긴 것, 중간 거 어느 정도로 줄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선을 이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짧게 가는 걸 저는 3이라고 표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일단 선이 짧게 가고 있죠. 길게 멀리 쉴 게 아니라 짧게 쉴 거니까 여기도 3만큼 갈 겁니다. 그리고 긴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을 아까 제가 8이라고 마음 먹었어요. 길게 가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짧게 쉬는 거 3. 중간으로 선 그어지는 거 4만큼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건 다시 8만큼 떨어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길게 짧게 줄 것들 값을 정하셔서 비슷한 분위기가 나면 멈춰주시면 돼요. 수녀님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여기가 지금 밑에 깔려 있으니까 순서를 맨 앞으로 뺄게요. 요 바구니 바깥으로 삐져나간 수녀님 부분도 잘라줘야 되겠죠. 바구니를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색깔 구분되라고 또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쭉 하고 덮어줍니다. 바구니와 수녀님 한꺼번에 싹 다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이렇게 또 삐져나간 것들 다 정리가 되죠. 순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 나뭇잎을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죠.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위쪽과 아래쪽 콕콕 집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연필 이용해서 곡선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선택해서 옮기기가 편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리플렉트 반사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결과물처럼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달걀도 역시 가이드라인 뽑아서 표현했습니다. 일립스. 배경으로 색깔 들어있는 거 이외에도 달걀이 그 위에 패턴으로 얹어져 있으니까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얘를 1라고 선택했고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배치할 때는 컨트롤 F를 써요. 그럼 이게 사실은 똑같은 위치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채워주는 거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했던 이스트에그 선택하면 추가로 색깔 더 씌워진 거 보이시죠? 다만 달걀이 너무 크니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오브젝트까지 줄어드는 건 안 되니까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크기 얼마만큼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을 하세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그라디언트 색상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됐는데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방향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이 커다란 동그라미에도 선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대시드 체크하시고요. 여기는 일정하게 점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정한 간격으로 5만큼 가고 5만큼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는 0이라고 해주시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점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요 달걀 3개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꼭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해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이프.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색깔,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뻗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셔야겠죠. 에이리얼의 볼드 15.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배치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고 저장을 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5년 3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